1957년 10월 4일 소련이 발사한 첫 번째 인공위성 스푸트니크를 기점으로 소련과 미국 간의 우주 경쟁 스페이스 레이스가 시작됩니다. 발사한 우주선을 지구로 귀환시킬 능력까지는 부족했던 그들은 로켓에 동물들을 태워 우주로 보냈는데요. 소련의 스푸트니크 2호에 탑승한 강아지 라이카는 세계 최초로 우주에 진출한 동물이 되었죠. 이에 경쟁심을 느낀 미국은 1961년 머큐리 레드스톤 2호에 침팬지 햄을 태워 우주로 보내는 데 성공합니다. 당시의 우주 경쟁은 소련과 미국 위주였지만 프랑스 역시 우주선 개발에 지대한 관심을 쏟고 있었는데요. 라이카와 햄만큼의 인지도는 얻지 못하였지만 우주 개발사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동물이 또 있습니다. 잊혀진 고양이, 프랑스의 펠리세트입니다. 프랑스는 1958년 드골 대통령의 지시로 우주 개발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당시 프랑스군 의무사령관인 로베트 그랑피에르는 우주로 보낼 동물로 고양이를 선택했는데요. 일전에 쥐를 우주로 보내는 데 성공한 프랑스는 그 다음 타자로 고양이를 택한 것이죠. 당시 우주 경쟁에 참가했던 강대국들은 최초라는 타이틀에 아주 민감했습니다. 소련과 미국이 각각 개, 침팬지를 보내는 것에 성공한 것을 본 프랑스는 쥐를 보내는 것으로는 만족할 수 없었고 최초로 고양이를 우주로 보낸 국가가 되려고 한 것이죠. 그랑피에르는 부하들에게 고양이들을 데려오라고 지시하였는데요. 그렇게 파리의 골목을 방황하던 길고양이 14마리는 프랑스의 항공우주국에 도착하게 됩니다. 영문도 모르는 채 잡혀온 고양이들은 곧바로 강도 높은 우주 비행 훈련을 받게 되는데요. 우선 뇌의 신경 활동을 확인하기 위해 머리에 칩을 심어 넣었으며 몸이 간신히 들어가는 작은 상자 안에서 로켓의 소음을 견디는 실험, 가속 원심 분리기에 앉혀놓고 수십 바퀴를 빙빙 돌리는 실험, 컨테이너에 감금시켜 빛을 차단하는 실험 등 고강도의 훈련을 반복해서 받았죠. 그리고 1963년 10월 17일 2개월간의 훈련을 끝으로 14마리 중 6마리의 고양이가 비행 후보로 선정되었습니다. 과학자들은 고양이에게 행여나 애착이 생겨 실험에 영향을 주게 될까봐 이름도 지어주지 않았는데요. 후보 고양이 중 가장 온순하고 차분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던 실험명 C341이 최종 비행 후보로 발탁되었죠. C341은 이튿날인 18일 오전 8시 9분경 우주선 베로니크에 탑승한 채 발사되었습니다. 베로니크는 지구에서 160km 높이까지 도달하였는데요. 날아가는 동안 C341은 지구의 10배에 가까운 중력을 버텨내야 했습니다. 고양이가 탑승했던 캡슐은 5분 정도 무중력 상태에 돌입하였는데 중력 이상을 겪은 C341의 심박수가 필요 이상으로 느려질 때면 온몸에 붙여놓은 전극을 통해 전기 충격을 가했습니다. 비행은 총 13분간 이루어졌고 C341은 로켓에서 탈출하여 낙하산을 타고 지구로 무사히 귀환했죠. 프랑스 언론은 C341의 우주 비행을 대대적으로 보도하며 검은 고양이 펠릭스 만화 캐릭터의 이름을 본따 고양이에게 펠리세트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단순한 영문과 숫자 조합으로 불리던 실험 고양이에게 비로소 진짜 이름이 주어지는 순간이었죠. 하지만 펠리세트의 업적은 거의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다. 우주 경쟁에 관한 세계적인 이목이 전부 소련과 미국에 쏠려 있었기 때문인데요. 프랑스는 얼마 지나지 않은 10월 24일 두 번째 고양이를 우주에 보내려고 했으나 발사대 결함으로 인해 잘못된 각도로 로켓이 발사되었고 탑승했던 고양이는 살아 돌아오지 못했죠. 우주선 임무에 발탁되지 못한 나머지 길고양이들은 대다수가 안락사되었으며 실험에 투입되지 않아 이름을 얻게 되었던 스쿠비도만이 주인을 찾아 입양될 수 있었는데요. 성공적인 우주 비행을 마치고 지구로 귀환한 펠리세트는 새 주인을 찾지도 실험실을 벗어나지도 못하였습니다. 우주 여행이 동물의 생체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기 위해 펠리세트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실험이 이루어졌던 것이죠. 이로 인해 펠리세트의 건강은 나날이 악화되었고 결국 연구진들은 우주 비행을 마친 고양이의 뇌 변화를 연구하기 위해서 펠리세트를 부검하기로 결정합니다. 펠리세트는 지구로 돌아온 지 3개월 만에 먼저 떠난 길고양이들을 따라가게 되었죠. 하지만 펠리세트의 희생에도 프랑스의 항공업적은 여전히 인정받지 못하였습니다. 프랑스가 고양이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하는 사이 소련은 최초의 우주 비행사 유리 가가린을 우주로 보냈고 미국 역시 소련을 경계하며 비약적인 우주 개발 성장을 이루었죠. 펠리세트는 소련과 미국의 다른 동물들과는 다르게 우주 역사로서의 발전을 일궈내지 못했다. 이에 우주 역사 매체 콜렉트 스페이스는 프랑스의 우주 개발 산업을 대놓고 비판하기도 하였는데요. 그렇게 펠리세트는
프랑스 자국에서도 소식을 접했던 다른 나라들에서도 빠르게 잊혀져 갔습니다. 그렇게 50여 년이 흐른 2017년, 런던에서 광고 기획자로 일하던 매튜 세르지는 회사의 주방을 이용하던 중 행주에 그려져 있는 고양이를 우연히 발견합니다. 고양이가 우주여행을 한 지 50주년을 기념하여 발행된 행주에는 고양이의 이름도 적혀 있지 않았죠. 이에 관심이 생긴 매튜는 최초의 우주비행 고양이 펠리세트에 대해 더 알아보기 시작하였는데요. 뭔가 크게 잘못되었다. 이 고양이 펠리세트는 세상에서 잊혀져서는 안 된다. 라이카는 러시아의 청동 기념비를 가지고 있었으며 햄은 국제 우주 명예의 전당에 묻혔습니다. 하지만 펠리세트의 흔적은 어디에도 남아있지 않았죠. 매튜는 그런 펠리세트를 기억하고자 펀딩을 열었고 약 57,000달러에 달하는 금액이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2019년 12월 18일 프랑스의 스트라스부르에 있는 국제우주학교에 펠리세트의 모습을 본딴 동상이 놓입니다. 동상을 만든 조각가 길 파커는 지구 위에 올라서서 한때 자신이 비행했던 하늘을 올려다보는 모습으로 펠리세트를 조각하였죠. 잊혀져가던 펠리세트를 다시 세상 위에 각인시킨 매튜는 이런 말을 덧붙였습니다. 펠리세트뿐만 아닌 당시 연구에 참여했다가 안타깝게 희생된 모든 동물들을 기억해야 한다. 인류가 이룩한 장대한 우주 개발의 뒤편에는 펠리세트, 라이카, 햄을 비롯한 수십 수백에 달하는 동물들의 희생이 있었다는 점을 항상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기묘한 밤이었습니다.